여보세요? 네, 우리 예전에도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아드님 중증 지방간 때문에 그때가 언제였죠? 처음에 진단요? 그때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처음에 지방간 진단은 2019년이었고요. 2019년. 네, 저 아,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거는 21년이었죠. 근데 그때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가 아드님이 몇 살이었죠?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네, 9살인가요? 9살이네. 예. 네, 그때 당시에, 그때 정말 엄격하게 저탄수화물 식단 해가지고,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다 회복됐잖아요. 네, 어? 그러다가 한 8개월, 한 총 8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사실 중증 지방간 완치 판정 뒤에 사실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2020년도 8월 달에 제가 완치 판정을 하고 나서 그때 1년 뒤에 네, 찾아보니까 네, 네. 2021년도 7월에도 그 아드님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와서 사실 그전에는 중증 지방간 치료한다고 우리 정신이 팔려서 네네.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음, 근데 아드님이 언제부터 혈뇨가 나온 겁니까? 사실 언제부터 혈뇨가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처음 혈뇨를 인지하게 된 거는 5살쯤이요. 5살? 네, 장염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입원할 때부터 혈뇨 소견이 있었고 퇴원할 어, 때까지도 계속 팔로우를 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나왔어요? 네, 주치의 어, 선생님께서 계속 고민을 하시더니 다른 수치들이 다 정상이고 일시적으로 장염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외래에서 소변 검사만 좀 확인해 보자 하면서 퇴원을 시켰어요. 근데 장염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입원할 네. 때 소변 검사를 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혈뇨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그때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 뒤부터 이제 계속 혈뇨가 나왔던 거죠. 계속 혈뇨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혈뇨 검사를 하잖아요, 따로. 네. 근데 그 혈뇨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5살 때 처음에 알게 됐고, 네. 근데 혈뇨가 계속 이제 아이들 검사할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면 혈뇨가 몇 번 나온 거예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검사를 저 성격 아시잖아요. 성격이 알죠. 굉장히 급해서 계속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한 10번 넘게 했어요? 10번도 더 넘었죠. 제가 아, 선생님한테 가서 한 것만도 몇 번일까요? 하긴 그렇다. 계속 소아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예. 사실 해주는 말은 딱히 없었어요. 그럼 음. 대학병원에서는 따로 검사를 받으셨죠? 네, 대학병원에 이제 의뢰서 써가지고 어, 소아비뇨기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뭐 신장이랑 방광에 대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어, 네, 검사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설명하시기를 뭐 흔하게 어, 혈뇨라고 하면 염증을 의심을 하는데 어, 염증 소견은 전혀 없고 어, 신장이나 방광의 기능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 어, 혈뇨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어, 또 단백뇨가 없으니까 예, 일단은 지켜보자. 어.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시행하면서 단백뇨가 나오면 다시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특별한 치료는 없다는 뜻이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어, 해주시는 게 어, 활동량이 많은 남자아이들은 어. 이유 없이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피곤한데 그 5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5살 때부터, 그럼 네. 대학병원에 간 것도 한 몇 년 지난 거네, 그죠? 네, 몇 년 지나서 갔어요. 그것도 한 10번 이상 검사를 받았는데 전부 다 혈뇨가 나왔고, 네, 단지 뭐 피곤하다는 걸로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그 네,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럼 어머니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신장암이셨거든요. 아, 그때 간질환에 이어서 또 가족력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셨네요. 네, 어. 불안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더 나쁜 증상이 나오면 다시 보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뭐 하긴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네. 뜬금없이 저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어?
네, 아니, 중증 지방간도 완치시켰으니까, 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바에는 뭐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랬죠. 예. 아니, 근데 내가 내과 의사도 아니고. 책임지라고 했죠. 아니, 그래서 나도 좀 뭐 어떻게 할까. 나도 사실 잘 몰랐거든. 저도. 제가 네, 혈뇨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어. 신경외과 의사인데.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좀 이래저래 많이 알아보다가, 네,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음, 음, 하면서 이제 저옥살산 식단을 한번 추가로 해보자. 네, 뭐 이거는 뭐 어차피 해봐서 손해볼 건 없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 식단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 이제 중증지방간 치료할 때, 그때 했던 저탄수화물 식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 음, 생각보다는 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변화가 많았죠. 어, 저탄고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먹고 있었던 것들이나, 음, 탄수하고 당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허용이 되는 식품들을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먹고 있었는데, 음, 그것들 중에 고옥살산 음식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음. 처음에 우리 저탄고지를 할 때 저희의 주식이 고기, 계란, 두부였어요. 아, 두부 먹었어요? 두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원래부터 두부를 많이 먹는 가정이었어요. 그건 몰랐네. 네, 그랬었고, 또 인스턴트나 이제 몸에 나쁜 간식들을 이제 다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체 간식으로 제가 허용을 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각종 견과류, 아, 서리태 콩가루랑 아몬드 브리주로 두유 섞어가지고 두유 만들어주고, 또 뭐 그때 한참 유행했던 씨앗들이 있어요. 아, 치아씨드, 아마씨, 해바라기씨, 뭐 이런 것들. 나 그런 건 상상도 못했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요. 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지. 그,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씨앗들하고 땅콩 버터를 섞어가지고 단백질 바를 만들어줬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맛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기도 예, 했고, 또 예. 아몬드 가루하고 코코아 가루 이용해가지고 빵이나 쿠키도 만들어줬고. 키토빵 만들 때 아몬드 가루 네, 많이 쓰니까. 네네. 코코넛 어, 가루는 아무래도 조금 맛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아몬드 가루로 많이 썼고, 또 어, 애들이 고기가 물린다고 하면 어, 저당 쌈장도 주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어, 해독 주스 먹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나 그거 처음 들었는데. 해독 와, 주스를 제가 예. 다이어트 때문에라도 일부러 계속 만들어 먹었었는데, 그 원래, 아이한테도 줬어요? 그거를? 원래 저희 애들이 야채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아,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그래서 되지, 그거는. 해독 주스를 한번 줘봤는데 이건 또 잘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애들 것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먹였. 나 상상도 못했네, 그거는. 그쵸. 그래서 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옥살상 영상에 나온 피해야 할 식품들을 거의 다 먹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설명을 하기를, 네, 채소는 뭐 김치나 깍두기, 네, 뭐 양파, 버섯, 양배추 같은 거 외에는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된 거였네요. 엄청 또 다른 제한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된장국이나 두부도 네, 먹지 말고, 네, 국 먹을 거면 차라리 네, 고기 미역국 네네. 같은 거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맞아요. 아이가 식단을 많이 힘들어 하진 않던가요? 그 당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음, 4학년이었거든요. 음, 그러면 어린아이다 보니까 지 스스로는 힘들었겠죠. 어, 좋아하던 것들 다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나마 엄마가 허용했었던 간식들도 또 중단되니까 아마 어, 뭐 소소했던 행복들까지 다 뺏긴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저희 아이가 저탄고지를 해냈던 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게도 이제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실행을 하면 어, 엄마가 하는 대로 좀 잘 따라와 주는 아이였고요. 근데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쁘다라고 하면 그대로 예. 믿는 아이입니다. 이제 정말 그래.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네, 근데 그러다가 네, 한 4개월 뒤에 네, 외래로 오셔가지고 소변 검사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냐고 더 열심히 더 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그럼 뭐 결국 소변 검사 했잖아요. 네, 하도 하자 해가지고
네, 빡빡 우겨서 했죠. 그렇지.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네, 거의 6년인가 7년인가? 한 네, 8년쯤 됐나? 맞아요. 예, 거의 처음으로 혈뇨가 사라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저옥살산 식단 한 거는 불과 4개월 만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생각나시죠? 네. 심정이 어땠습니까? 선생님은 늘 저한테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1년 예. 뒤에 보자고 하면 6개월 만에 가고, 그렇죠. 6개월에 보자 하면 3, 4개월 만에 가니까요. 예, 예. 근데 진짜로 저도 아이도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예, 빨리 확인을 시켜줬어야 했어요. 예, 그래서 막상 이제 정상이 나온 결과를 보면서 예, 저희 아이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고, 예. 저만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안도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4개월 만에 그게 갑자기 뭐 한 7, 8년 동안 그랬던 게 네, 고작 4개월 한다고 갑자기 그게 한 1년이면 모르겠는데 네네, 4개월 만에 오시니까 또 이게 또 검사 결과 또 계속 혈려 나오면 또 네. 아이가 또 조금 또 실망할 수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검사하지 말자 그랬거든. 가만히 보면 예. 저보다 저희 아이가 더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도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그죠?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뭐 계속 좀 뭐 그렇게 하긴 힘들 텐데, 네. 지금도 여전히 저옥살산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적어도 어,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애가 컸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 시간도 많고 음, 횟수도 이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이제 집에서는 최대한 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일단 두부는 제외가 됐고 여전히 뭐 고기를 쌈장에 찍어 먹고 싶어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김치를 볶아주면서 달래고 있고요. 간식도 이제는 어, 계란빵이나 어, 황태구이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좋네요. 어, 거의 옥살산 거의 없네. 네, 뭐 조만간에는 예. 그 다른 분들처럼 수제 육포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뭐 계속 지금 그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애 쓰고 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어두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편하게. 제가 저탄고지부터 저옥살산 식단까지 이제 선생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음, 기존의 상식과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부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실천하니까 건강해지고 이런 음, 경험들을 하기도 했고, 음. 네, 공부를 이제 깊게 할수록 한편으로는 실망과 충격의 연속이었죠. 그렇죠. 예. 예, 사실 저희는 저탄고지를 하기 이전부터 저희 가정은 고옥살산 시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잡곡이 건강한 음식인 줄 알고 거의 7, 80%를 잡곡을 넣어서 밥을 했고요. 아, 시댁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가지고 때마다 고구마, 아, 호박, 감자, 시금치, 쑥, 고사리 뭐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해 먹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30대에만 요로결석, 신장결석으로 두 차례나 치료를 받았고, 그랬었어요? 네네. 쇠석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나 그거 몰랐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원인 예. 불명의 혈뇨가 몇 년간 지속이 됐죠. 아, 근데 제가 결석 치료를 받을 때도 그랬고, 제 아이가 소변 검사를 수없이 하는 동안에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근데 결석 생기면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뭐 시금치나 뭐 이런 거, 견과류나 통곡물 같은 네, 거는 맞아요. 먹지 말라고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예, 제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세석술을 받으면서 이거 자꾸 왜 생기는 거냐. 예, 예. 근데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해요? 요즘에? 네, 네, 안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는 그런 시금치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 아닌가 보다. 이제 그때는 그랬죠. 그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 문제가 있네. 네. 예, 뭐, 근데 음식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의사는 없었고, 예, 오히려 그 우리 아이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음. 소변에서 케톤이 나온다면서 채소 위주로 골고루 먹으라는 코멘트만 있었다는 게 참 실망스러울 뿐이었어요. 아, 그리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학교 때 공부를 음, 제일 잘했었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것과 단지 또 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해가지고 음,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음, 영향력 있는 큰 단체들이나 돈 많은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줬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예. 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음. 또 매스컴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심지어 뭐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몸에 좋다고 주는 음식들이 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려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영양 성분표나 원재료명을 읽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 주는 음식을 알아서 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네. 저 듣고, 저도 사실 많이 반성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도 뭐,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몰랐어요. 이런 거. 뭐, 저탄수 식사니, 뭐, 사실 옥살산 식단은 그때 아드님 치료한다고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그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의사들이 조금 순진해요. 순진해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회나 아주 저명한 의사들이나 뭐 저명한 어떤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만 보고 자세히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식사라든지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이 무슨 의도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그 노력을 안 하신 거죠, 솔직히. 저도 네. 그랬으니까. 네네. 이런 사례들을 경험을 하고 나면 뭐 의사들도 사실 좀 바뀌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옥살산 식단하고 애가 갑자기 4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졌지만, 네. 그 당시에도 사실은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뭐 우연일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그 아이가 좋아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 네. 혹시 혈뇨가 나는데 계속 혈뇨가 나오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식사를 좀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면 아주 쉽게 혈뇨 같은 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콩팥 수치가 빨리 좋아지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주류 의학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학회나 다니고 학술지 논문이나 보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저도 이제 그 반성되는 부분이 의사들이 조금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런 것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나도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인드가 개방적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예. 사실 저탄고지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횟수로 치면 저 한 7, 8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식단을 지켜오는 데까지 참 저희도 많이 힘들었는데, 예. 저탄고지도 저탄고지지만 이제 신선한 야채를 안 먹이고 뭐 그 좋다는 견과류도 안 먹인다고 하면 극단적인 식단은 위험하다라는 이런 걱정 어린 시선들을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도 함께 견뎌야 했고, 심지어 저는 아동병원 의사가 아이 소변에서 케톤이 나온다면서 하도 걱정을 해대길래 식단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뻔도 했어요. 진짜 소아과 의사가. 그건 너무 무식한 분이다. 예? 예? 아유, 전혀 뭐, 그분은 너무 조금,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 예. 이런 어른들이 있다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각오를 하고 한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네. 참, 의사로서,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확실히.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답답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애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뭐가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예. 뭐 매스컴에서 하는 장난질에 이제 넘어가지 않고 예. 어느 쪽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똑똑하고 맞습니다. 건강하게. 그럼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인터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